안녕하세요. 노니쌤입니다. 요즘 올라간 영상 주제들이 조금 이론적이고 딱딱했죠? 오늘은 보다 말랑말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저희 아이들의 이야기라던가 저희 SR 성장 시리즈에 나오는 이야기들이라던가 영상을 통해서 보면 저희 영어 도서관은 언제나 평화로울 것 같죠. 하지만 여느 가정이나 여느 학원들과 마찬가지로 저희 아이들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고 울기도 많이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가정에서 아이가 울면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다독여주시나요? 아니면 다그치시나요? 저도 10년 전 초보 선생님일 때는 사실 아이들이 울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당황하기 바빴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아이들이 울어도 크게 동요가 되진 않습니다. 너무 익숙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울 때면 다 울 때까지 우선은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울었던 이유에 대해서 묻곤 하는데요. 울음이 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는 그래야 그 다음번에는 그 울음이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하거나 무언가를 조정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해결책을 같이 찾는 거죠.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고요. 대답을 안 하는 아이, 혹은 계속 울기만 하는 아이, 혹은 몰라요 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른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너 자신밖에 모르는데 그걸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니? 라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저 또한도 제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요. 남편이랑 신혼 초에 살짝 다툼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제게 물었습니다. 왜 눈물이 났냐? 하고 물어봤는데 저도 제가 왜 눈물이 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아주 가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었는데 저희 부부는 평소에도 MBTI라던가 TCI라던가 이런 심리 검사들을 너무 재미있어하고 좋아해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 보고서라는 검사를 하게 되면서 거기서 같이 연계된 상담을 한번 받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담을 통해서 이 감정 카드라는 것을 제가 추천을 받게 됐습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익숙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다라고 상담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요. 감정 카드에는 이렇게 그림과 함께 100여 종이 넘는 감정들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짜증나다 아니면 분하다 이런 감정들이 쓰여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감정들도 많이 있어요. 금액대는 10,000원대라서 정말 저렴한데 제가 이 감정카드를 사용해 보니 너무 많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었고 제 감정을 표현하는 게 조금은 더 수월해지고 속에 쌓이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본인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 아이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감정카드가 딱 생각이 나서 이걸 들고 학원으로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너무 많은 발견들을 하게 되었었어요. 아이가 평소에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정말 많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비단 나한테 좋은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감정적인 케어, 그리고 아이들의 심리 상태까지도 알 수 있게 되어서 참 좋더라고요. 본인의 감정을 몰라서 이야기를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혹은 이야기를 하기 싫어하는 사춘기 아이들도 있죠. 사실 사춘기 아이들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카드를 사춘기 아이들과 사용을 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날은 아이가 저한테 너무 공격적인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마다 다 말을 듣지 않고 왜 쟤한테 시키지 나한테 시키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고, 나한테 뭔가 불만이 있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카드를 챙겨오게 되었었고, 따로 독립된 공간에서 감정카드를 펼치고 선생님에 대한 감정들을 한번 골라보겠니? 라고 했는데 부정적인 감정들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지? 그러면 우리 수업에 대한 감정들을 골라보겠니? 라고 하면서 카드를 또 다 펼쳐놨었는데 그 또한도 부정적인 감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싶어서 동생에 대한 감정을 한번 골라보겠니? 라고 했었는데 다 부정적인 것들만 고르더라고요. 그 순간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저한테 뭔가 서운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저한테 굉장히 공격적이었던 그날에 동생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뭔가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동생 시키면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싶어서 동생에 대한 감정들을 골라보겠니?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5개를 골랐는데 5개가 모두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른들이 볼 때 눈에 보이는 상황과 조금은 다른 이면이 있을 수 있겠구나를 생각하게 되었고 또 어머님과 통화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가 몰랐던 사정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가정사라서 너무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기는 어렵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동생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약간의 질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동생도 저희 원에 같이 다니다 보니까 그러한 서운함이 저한테도 표현이 조금씩 됐던 것 같아요. 아이의 감정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리고 상황도 보다 바로 보게 되니 어머니께서도 저도 아이를 조금은 더 이해하면서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감정카드가 비단 학습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아시겠지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성만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고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 감정이라는 포션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이성적인 어떠한 큰 보상이 아니라 이런 감정적인 보상만 잘 해주어도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이 인간이고 아이들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감정을 바로 보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1년 정도 다니던 아이였는데 학년이 바뀌고 나서부터 영어 학원에 오면 매일 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어 공부가 너무 힘든가? 어떤 힘든 일이 있는 걸까? 궁금하고 저 또한도 조금은 아이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그러지 않았던 아이여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감정카드 또한도 같이 사용을 하다 보니 아이의 감정 기저에 약간의 불안이라는 감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수업 중간중간에 엄마와 통화를 자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었는데 이 아이에 대한 조금의 이해가 생기고 나서는 불안하거나 마음이 힘들 때에는 엄마와의 통화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로 이러한 불안함을 조금씩 누르는구나를 알게 되었었어요. 이 아이에게 너무 긍정적인 변화가 하나 있어서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었는데요.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그리고 기질적으로 대화가 많지 않은 아이예요. 표현도 많지 않은 아이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도 저한테 대답도 잘 하지 않았었거든요. 당연히 눈물이 나는 상황이면 더 잘 본인의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곤 했었는데 제가 항상 눈물이 나고 나면 왜 눈물이 났던 것 같아? 하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눈물이 난 뒤에면
저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물이 난 이유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드려도 돼요? 하고요. 원래는 눈물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거나 대답을 안 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변화가 너무나도 큰 변화라고 느껴졌었고 정말 기뻤었어요. 정말 수줍게 본인이 눈물이 났던 이유에 대해서 수업 마지막에 가기 전에 이야기를 하곤 했었는데 한날은 그냥 그 당시에 눈물이 난 직후에 이야기를 나누기로 제가 선택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날에 또 한 번 크게 놀랐었습니다. 아이는 감정 카드를 펼치지 않고도 본인이 왜 눈물이 났는지, 어떠한 감정이 들어서 눈물이 났는지 스스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꺼리낌 없이 저한테 먼저 표현을 해주었었고, 눈물이 났던 이유를 나중에 이야기해주겠다 했던 이유까지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아이는 본인이 울음으로써 인해 선생님이랑 따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게 다른 아이들에게 그리고 선생님에게 피해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의 수업을 방해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다른 아이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수업 끝나고 마지막에 저한테 눈물이 났던 이유만 알려주고 가는 거였어요. 저는 이날 너무 기뻤었는데요. 기쁜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지만 아이에게 너무 큰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몇 달간 정말 제가 공을 들이고 아이와 함께 노력했던 것들이 결실을 맺은 것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고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는 정말 건강한 마음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을 때 마음의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본인이 힘들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변화는 저한테뿐만 아니라 아이가 나중에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법 제 감정이 솔직하죠? 이 감정 카드를 통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 또한도 한층 성장한 기분이에요. 아,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노니쌤의 내돈 내산. 제가 정말 애정하는 찐템을 소개해드린 겁니다. 어떠한 광고도 대가도 받지 않았어요. 노니쌤의 영어도서관, 아이들 덕분에 평화로울 틈도, 지루할 틈도, 정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가끔은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들, 그리고 성장들이 제가 또 힘을 내게 되는 아주 큰 원동력이자 마음의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감정카드, 가정 내에서도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적극 권장드리는 이유는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고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감정을 바로 보기가 어려울 때도 많고 가족은 가족이니까 더 감정들에 대해서 표현이 적고 혹은 내가 다 알 거라는 생각이 기저에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저 또한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더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정카드가 너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차! 제가 너무 신난 나머지 썰만 돌려드리고 이 감정카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설명을 깜빡할 뻔했어요. 지금부터는 아이들이랑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우선은 감정카드들을 다 꺼내놓고 이렇게 감정들이 다 잘 보이게끔 펼쳐놔요. 지금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대충 펼칠게요.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조금 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럴 때는 어떤 감정이 들어? 누구누구한테는 어떤 감정이 들어? 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아이가 눈물이 나는데 이유를 설명하지 못할 때는 그때 느끼는 감정, 나한테 지금 드는 감정들을 여러 개 고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후회스럽다, 혹은 뭐 힘들다, 부끄럽다 이렇게 골랐으면
이러이러해서 부끄러웠고, 이러이러해서 내 마음이 힘들었고, 혹은 이러이러해서 너무 이런 게 후회가 되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심리치료에서도 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힘들거나 눈물이 나거나 할 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저희 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구독자분들의 가정 내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촬영을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